자, 그럼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산 김도영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주말에 잘 못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셨던 의류주 그 가운데에서 휠라코리아가 5%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셨거든요. AS 부탁드리고요. 또 전반적인 시황도 진단해 주세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북한발에 대한 평화 모드 이후에 처음으로 돌발 악재로 좀 받아들인 가운데에서 해외 쪽 증시를 놓고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굿뉴스와 배드뉴스로 좀 일괄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포인트를 하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과 비교했을 때 다우존스가 하나의 불협화음 때문에 키높이가 안 맞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추세 부분도 하락 추세 부분에 대한 저항대가 만만치 않게 발생이 됐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 부분을 갭으로 좀 돌파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결국은 키높이를 맞춰주지 못했던 것들을 상승적으로 맞춰주면서 올라왔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부분의 캔들들을 S&P 500이나 나스닥을 놓고 판단을 해보셨을 때 과매수 영역이 아니냐, 과열 상태 아니냐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점 부분에서 이 과열 부분들을 다 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열어둘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066.95포인트까지가 일단 마디가에서는 단기 저항대가 좀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키높이 맞추지 못한 것들을 따라오느냐가 이번 주 주초에 가장 큰 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관전 포인트에서는 이제 환율 시장이겠죠.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락 추세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되돌림 반등 부분이 1171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1175원 정도까지만 다시 한번 되돌림 저항대가 걸려준다라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부터 이번 주 주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출발과 동시에 매수세 쪽으로 들어오는 출발 여부인지 아니면 매도 쪽으로 출발이 되는지 초반 출발 추이에 대한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관들의 수급을 갖고는 위로 올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기관들은 현재 실제적으로 차익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업종 순환매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이 원달러 환율 추이가 외국인들의 매수 출발과 함께 원달러 환율 추이가 하락 쪽으로 출발이 되면서 계속해서 내려온다면 오늘 1160원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시장은 오히려 고점 부분 선물지수 쪽으로 고점이 좀 뚫려 나간다라고 강력하게 좀 뷰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 필식 선물 변곡가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진짜 연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치 병합이 만들어진 캔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로 일정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 부분에 이제 갭이 뜰 텐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280점 제가 고점 변곡을 280.50포인트로 잡아서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뚫리고 난다면 실제 283까지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번 우리나라 역시도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됐을 때 하반기 부분에서는 280.50이 뚫리면 283까지는 외국인들 주도 시에는 시장이 매물이 비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278.2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78.20포인트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흔들어진다고 했을 때 내려와봤자 하락 쪽으로 순간 속도만 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는 위쪽에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겠죠. 계속해서 이번 주 주후반을 시장에서 뷰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후반에 이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된 발표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한다 시장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달러하고 연동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278.20이 하락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1포인트 정도의 눌림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주초는 상승 쪽, 그러니까 고점이 좀 빨리만 막히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필식 테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폐기물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인허가 부분에 지자체 부분에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9월을 넘어서부터 좀 해제되는 모습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관 같은 경우는 업종 순환매 쪽에 좀 타켓을 잡고 있다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놓고 보면 첫 번째 종목으로 코엔텍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좀 업황 대비해서 가장 꼴찌에 대한 주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강력한 지지력 부분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9,5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바닥권에서의 한 땀 한 땀 매수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인선 ENT 부근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6,900원을 제시를 하면서 지지력 위쪽에 매물대가 아직은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7,400원, 7,500원대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YN텍입니다. 최근에 가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핫하고 우상향종을 열어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1차 매물대를 좀 소화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지지력은 7,800원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형건설입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수처리 부분 쪽, 그래서 틈새 쪽에 세계분 쪽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12,600원에 대한 훼손이 없이 지지력 부분을 해서 끌고 올라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초 고점 막혀놨던 거 잘 올라가서 좀 재미나게 올라가고 충격을 받더라도 그 부분 흡수하는 트레이딩 쪽 이번 주부터는 변동성 커지는 주간으로 말씀 좀 드렸죠. 화이팅 하시고요. 외쳐봅니다. 오늘도 질식